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4번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극이 두 개로 적혀져 있는데 강철 부분을 음극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양이온 교환막으로 막혀 있는 전기분해 그림 실험을 나타낸 그림이었는데요. 우선 왼쪽에는 NaCl 수용액을, 양극 쪽에는, 그리고 음극 쪽에는 물을 넣어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극에서는
음이온이 반응을 하는 것이었죠. 지금 수용액이니까 Cl-와 H2O의 OH- 이온 중 단원자 분자인 두 개의 Cl-가 Cl2가 되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음극 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음극 쪽은 전자랑 양이온이 만나야 되는데 지금 물 밖에 없으니까 물이 반응을 하겠죠? 그렇다면 H2O가 예, 마이너스 극에서 물이 반응하니까 OH- 이온이 생길 것이고 수소 기체와 두 개의 OH- 이온이 생기겠네요.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 양극 쪽에는 탄소 전극을, 음극 쪽에는 철 전극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음극에서는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이 반응하니까 FE가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크므로 물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칼칼나마 철, 니주납, 구수음, 백금이었죠. 그래서 강철 전극을 사용을 하지만 물이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적어놓고 문제로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이온 교환막으로 막힌 양극 측에 포화염산 나트륨 수용액을 음극 측에는 물을 넣어 전기분해를 실시하였다. 양극 측에서는 기체로서 염소, 즉 Cl2 기체가 발생하겠죠? 음극에서는 기체로서 수소가 발생하고 액중에서는 OH- 즉 수산화물 이온이 발생한다. 용액 중 음극 부분에서는 OH- 이온이 생기니까 OH-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4번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양이온 교환막을 투과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양이온이 되겠네요. 4번은. 지금 NaCl 포화 수용액 중에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이겠죠? 나트륨 이온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양이온 교환막을 투과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화 이온이나 여기 NaCl 중에서의 음이온인 염소 이온은 염화물 이온은 양이온막을 투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극 부근에서는 OH- 수산화물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고 왜냐면 나트륨은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수산화물은 계속 생기고 밖으로 가진 못하고 계속 생기는 채로 있으니까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긴 NA와 OH- 이온이 만나서 수산화 나트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6번으로 빠져나가겠네요. 양이온 교환막에서는 음이온은 통과시키지 않고 양이온, 즉 나트륨 이온만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화물 이온과 염화물 이온은 양이온막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이에 따라 순도 높은 수산화 나트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류
값과 시간이 주어져 있네요. 그렇다면은 Q는 IT 공식을 사용하라 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Q는 1 곱하기 1.93 곱하기 10의 3초. 초로 주어져 있으니까 단위 변환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를 패러다이 상수로 나눠주면 쿨롱쿨롱 사라지면서 전자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0.02 몰의 전자의 몰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죠? 이때의 반응식을 보면은 전자와 수소기체의 개수가 두 개의 전자가 반응할 때 한 개의 수소기체가 생기는 것을 이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전자와 하나의 수소기체.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0.02몰 있으면 수소기체는 2의 반인 0.01몰의 수소기체가 생성되겠죠? 이를 부피로 바꾸기 위해서는 22.4리터 퍼 몰로 계산을 해줍니다. 몰 사라지면서 0.224리터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유효 숫자 세 자릿수니까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리터라고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승이네요.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리터.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고체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정, 즉 고체 중에서요, 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스텝업 책 아마 7단원부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고체는 규칙성에 의해 무결정 고체와 결정 고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란 입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자 결정, 이온 결정, 원자 결정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분자 결정이란 예를 들어 I2 그리고 뭐 얼음,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분자 결정의 특징으로서는 융점이나 비등점이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입니다. 이렇게 결정들을 나누는 문제들은
이 분자는 어떤 결정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예시들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온 결정인데요. 이온 결정을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에 따라 침전과 전해질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온 결정.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을 하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잘못 썼는데 이온 결정은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가 되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NaCl, 저희가 소금으로 잘 알고 있죠. 이러한 NaCl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것을 액체 상태로 녹여주게 되면 액체 상태나 혹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이온 결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결정이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데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온 간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습니다. 분자 사이의 분자 간 힘에 비해 이온 결합력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큰 편입니다. 이온 결합력은 크나 외부에서 힘을 받게 되면 이온 층이 밀려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스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은 녹는 점이 막 800도 이렇게 되는데 손의 힘만으로 쉽게 부서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온 층이 밀려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 사이에 청력이 생겨서 쉽게 부스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하여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나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온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원자 결정이 있는데요. 이 원자 결정이란 원자에 따라 원자의 종류에 따라 금속 결정 혹은 비금속 결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금속 결정은 쉽게 말하면 금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인데요. 금속 결합으로 형성된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책에서는 부대전자라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금속 양이온과 부대전자 사이에 전기적인 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전기적인 힘이라는 면에서는 이온 결합과 같으나 자유전자가 존재하므로 성질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전도성이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액체 상태 혹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금속 결정은 고체에서도 전기가 잘 통합니다. 이때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가 전자이므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지만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금속 양이온층이 밀리더라도 사이로 자유전자가 끼어들어 청력이 작용하지 않아 부스러지지 않고 오히려 가늘게 길게 뽑히거나 얇게 펴지는 성질을 가집니다. 뭐 연성 이런 말로도 쓰이는데요. 가늘게 뽑히거나 얇게 펴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금속 결정, 이는 공유결합 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금속 결정은 무수히 많은 원자가 결정을 이루므로 분자로 존재하지 않아 녹는 점과 끓는 점의 공유결합력이 관여하므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끓는 점이 매우 높겠죠.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그거를 통해서 공유결합 결정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매우 높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결정의 예시들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유리, 석영, 수정, 다이아몬드 이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책에 있는 문제도 그렇지만 뭐 만약에 공유결합 결정으로 이루어진 보기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리, 석영, 수정, 다이아몬드 이들은 비금속 결정, 즉 공유결합 결정이구나라는 것, 이 예시까지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분자 결정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분자 결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분자 간의 힘에 의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달라지고 그 힘이 약해 다른 결정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것입니다. 드라이아이스나 요오드는 승화성 물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는 분자 간 힘이 매우 약해서 승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유 결정이나 분자 결정은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체나 액체의 전기를 잘 통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비금속 결정의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자 결정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 입자는 분자입니다. 결합력은 분산력, 즉 분자 사이의 힘으로써 이로 인해 융점이나 비등점이 났습니다. 전하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고체나 액체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유 결정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유 결합에 의해 분자 사이의 힘은 공유 결합력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공유 결합 결정의 대표적인 예인 다이아몬드가 그 녹는 점, 걸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전도성도 역시 대부분 없지만 예외적으로 흑연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온 결정은 금속 이온과 비금속 이온의 합으로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력에 의해 형성이 되는 결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NaCl, KCl 이런 예시들은 예시들이 있고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은 녹는 점이 매우 높죠. 결정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를 통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결정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이온과 자유전자에 의해 구성이 되며 금속 결합력의 분자 사이에 힘이 됩니다. 녹는 점이 높고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 전도성. 금속이니까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연성, 가늘고 길게 뽑아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결정 중 이온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강의 시작 전에 미리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추가 자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추가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란 원자, 이온, 분자 등의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으로서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을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결정은 단위세포라고 하는 작은 반복 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세포에는 단순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채심 입방 구조 등이 있는데 이들의 구조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순 입방 구조,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을 때 8개의 꼭지점에 입자가 한 개씩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채심 입방 구조, 단순 입방 구조, 즉 정육면체 각 꼭지점에 8개의 입자가 하나씩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입자가 하나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신 입방 구조는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 즉 8개가 있고 그리고 정육면체는 면이 6개이죠. 그 면에 하나씩 이 반쪽이, 즉 원자의 반쪽이 위치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염화나트륨의 결정 구조입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NaCl 결정에서 NA를 요 그림으로 봐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저희가 단위세포라고 하는 작은 반복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결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작은 단위세포가 요 정육면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NaCl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면심 입방 구조인데요. 이 정육면체에서
대각선으로 보았을 때 CL 분자가 이렇게 세 개는 아니고 세 개는 아니고 CL 분자의 반경이 네 개가 쭈루루 연결되어 있고 이 정육면체의 반, 즉 정육면체 한 면의 길이의 반이 CL 분자의 반지름과 나트륨 분자의 반지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뭐 A라고 할까요? A는 2배의 R 플러스 R로 나타낼 수 있겠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NaCl 결정에서 지금 저희가 요 세 번째 그림 봤는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Na 플러스는 요 조그만 노란색 입자들입니다. Na 플러스 이온은 가장 가까운 6개의 Cl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에 둘러싸여져 있고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 나트륨 이온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장 가까운 Cl- 이온을 찾아봤을 때 양옆 위아래로 6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Cl- 이온도 동일합니다. 뭐 다른 색깔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예시로 요 분자를 들어볼까요? 요 분자도 양옆에 4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고 위아래에 동일하게 나트륨 이온 6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음이온은 각각 정육면체의 꼭지점과 각 면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음이온은 각각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NaCl은 면심 입방 구조가 2개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와 요 밑에 있는 배위수 이런 그리고 뭐 저희 뒤에서 문제 풀어보겠지만 한 변의 길이 즉 여기 단위 세포의 한 변의 길이라던가 밀도를 구한다라던가 그 밀도를 통한 질량을 구한다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이 면심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부터 보겠습니다.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란 이 단위세포, 즉 정육면체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단순 입방 구조에 보면은 각 꼭지점에 하나씩 원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꼭지점은 셀 때 8분의 1로 세게 됩니다. 즉, 단순 입방 구조로 생각해 보았을 때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8개가 있는데 이 하나가 각각 8분의 1로 생각이 되니까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채심 입방 구조는 각 꼭지점에 8개의 분자가 있고 이 안쪽에 하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8개의 꼭지점 더하기 통으로 1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총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최신 원자수는 그냥 하나 통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면심 입방 구조에서는 각 면심에 반 개씩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꼭지점에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고 면에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가 있는데 그게 2분의 1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면심 입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단위 세포 속의 입자수가 4개다 라고 할 수 있고 면심 원자수는 반으로 나누어 준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입자수를 세게 된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원자수도 써 있는데 모서리 원자수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NaCl의 단위 세포속 입자수를 봐보면 Cl-음이온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염화나트륨은 NaCl 결정이 각각 면심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면심 입방 구조는 꼭지점에 8개의 원자가 들어있고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에 2분의 1씩 있으니까 총 단위 세포의 입자수는 4개가 됩니다. Na 플러스의 입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4개가 들어있겠죠? 여기서는 4분의 1 모서리 원자수 곱하기 12라고 봤었는데 그냥 NaCl에서 Cl-가 4개가 있다면 중성이어야 되니까 동일하게 4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각각 면심 입방 구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니까요. 따라서 개수비는 1대 1이므로 화학식이 NaCl이 된다.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를 통해서 화학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염화나트륨 NaCl에서 대해서 보았었는데요. 그 두 번째로는 염화세슘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염화세슘 CSCl인데요. 염화세슘 결정 요 그림으로 볼게요. 염화세슘 결정 한 개의 CS 플러스는 가장 가까운 8개의 CL-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 한 개의 CL-도 가장 가까운 8개 SCS 플러스 이온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즉 CS 플러스 이온과 CL- 이온은 각각 단순 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CSC에는 단순 입방 구조 2개가 겹쳐 있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입방 결정은 정육면체 8개의 꼭지점에 하나씩 이온, 하나씩 원자나 이온이 위치해 있는 결정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진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겠다. 웃겠네요. 그래서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를 세어보면 CL-의 입장에서는 단순 입방 구조니까 각 꼭지점에 8개의 입자가 들어있으니까 1개의 단위세포 속 입자수가 1개다라고 할 수 있고 CS 플러스 역시 동일하게 1개가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이 CsCl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플루오린과 칼슘 보겠습니다. 플루오린과 칼슘 결정에서는 한 개의 Cl2 플러스 이온이 8개의 F 마이너스 이온에 둘러싸여 있고, 한 개의 F 마이너스 이온은 4개의 Ca2 플러스 이온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목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 잠깐 쉬고 4시 5분에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